9월 17일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조지아 북부 지역이 허리케인 셀리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과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북서부 지역에서는 나무가 주택으로 쓰러지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허드 카운티 관내 공립학교들은 오늘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정전과 홍수 피해 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조지아 파워 측은 오늘 오전 8시 22분 현재 3만 1000여 명 이상의 고객들로부터 전력 공급이 끊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지류 하천들이 도로로 범람하면서 차량 통행이 제한되는 곳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귀네 카운티는 현재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로버트 레드필드 국장은 어제인 16일 코로나19 백신이 일반 대중에게는 내년 중순부터 사용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올해 말에 제한적인 수량이 고위험군에게 제공될 가능성은 있지만 일반 대중에 대한 보급 시기는 내년 중순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레드필드 국장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며 백신 접종이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올해 말까지 이렇게 분량의 백신이 보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키이샤 바텀스 애틀랜타 시장은 아직은 주의해야 하지만 코로나19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에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15일 기준 애틀랜타 시내의 감염자 수가 1,496명이었으며 8월 15일에 3,273명 그리고 7월 15일에 3,871명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감염자 수가 절반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바텀스 시장은 수요일 인터뷰에서 9월 24일에 페이즈 3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페이즈 3에 진입하게 되면 애틀랜타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 공공모임을 다시 가질 수 있고 행사 신청 접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UGA 학생들은 이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을 재검사 없이 수업에 복귀시키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UGA는 현재 확진 판정을 받거나 확진 환자와 근접 접촉을 한 인원들에게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시하지만 2주 후에 재검사를 요구하진 않으며 증상이 없다면 복귀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UGA 측은 재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디케 카운티 교육청은 학교 재개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학교에서 2일, 가정에서 3일 수업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각 교실에 12명에서 16명의 학생들이 참석, 반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등교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셰럴 교육감은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은 아직 계획 단계이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우선 판단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자 체인 파파존스는 내년에 메트로 애틀랜타로 본사를 이전해 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파존스의 현재 본사는 켄터키의 루이스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본사에는 메뉴 개발, 마케팅, 고객 경험, 인사 등의 부서가 위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파존스 CEO 랍 린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서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본사 이전은 2021년 여름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아직 본사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기반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 업체 커먼그라운즈가 애틀랜타 미드타운 999 피치트리 빌딩에 새로운 시설을 열었습니다. 사무공간 공유 서비스는 전화, 책상, 회의실 등 사무공간에서 필요한 시설과 소모품을 미리 구비해 둔 뒤 회원제로 여러 개인 혹은 단체에게 공간 임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워크플레이스 애즈 어 서비스라고 불리는 사업을 운영하는 커먼그라운즈는 다음 달 초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 옆에 위치한 파이낸셜 디스트릭에도 오픈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WSB-TV에 따르면 존 스크릭시의 한 남성은 이웃의 애완견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남성은 잭스탠드로 자동차를 올린 채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잭스탠드에서 자동차가 떨어지면서 자동차에 짓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와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집의 개가 남성을 향해 끊임없이 짖기 시작해 다른 이웃들이 남성을 발견해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조금만 늦었더라도 목숨이 위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 바이오 업체 모더나가 임상에서 수준 이상의 효능이 입증되면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모더나의 스테파넬 방시엘 최고 경영자는 독립안정성 검증위원회가 초기 임상 결과에서 백신이 70, 80, 90%의 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면 사용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효과가 해당 수준에 도달한다면 많은 고위험군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긴급 사용 승인 대상 집단에는 의료 종사자와 고령 환자가 포함됩니다. 한편 모더나는 지난달 3만 명 규모의 3상 임상시험에 착수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